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한정공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재정, 예타 대상, 특별법 제정, 적자 등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은데요. 게다가 2천억 원이 넘는 과도한 지원금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 영암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1년 연장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용 회복이 기대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은 한정공대 유치를 확정하며 2022년 개교 목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경합도 했어야 했고 한정공대 설립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건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한정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100대 국정 추진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상정해 놓고 움직이고 있고요. 올 1월에 나주 혁신 도시에 그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부지 확정하고 그 2022년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좀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립 비용이 총 5천억이 들어가고요. 운영 비용이 매년 600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전인 올해 2조 4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계속적인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한전이라고 하는 그 공기업의 수입 구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는, 물론 다른 영역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조 4천억 적자에 또 한정공대를 건립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자칫하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대를 펴는 분들의 어떤 논리도 우리는 이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공기업 말씀드렸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보다는 사내 보유금이라든가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공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의 전라남도나 나주시나 이 지역의 그 비용을 일부를 전가하는 이런 좀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1,000억 그리고 나주시가 1,600억 그 정도의 지금 부담을 물론 이제 10년간 이거 나눠서 하긴 합니다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전라남도 의회가 도의회를 이제 통과를 했어요. 어제 관광경제위원회 통과가 됐고 본회의가 이제 11일 날 통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주시는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이 나주시 의원들의 분위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현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정공대가 정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담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이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사업법 48조에 따르면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금들이 매년 한 2조 1,000억 원가량들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 중에 85% 정도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15% 정도가 안 쓰여지고 있는데 한정공대 운영비가 연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 전라남도나 나주시가 출연금으로 2,600억을 내는데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15%면 한 연간 1,400억 정도는 쓰여지지 않고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 기금을 쓸 수 있다라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그만큼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전에서는 이 한정공대 설립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그 용역을 주었어요. 그런데 완료를 4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마스터 플랜도 4월 말에 그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그런 의문이 조금 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앞으로 그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가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도와줄 것인가. 벌써 한전공대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진행해야 할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2022년에 개교는 물 건너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고 세심하게 이 과정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도대의 과제가 주어져 있죠. 예. 네, 유치된 건 이제 기쁜 일이긴 하지만 개교까지도 채 3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나요? 네, 아까 여인도 사무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면 1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개교는 거의 물 건너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이 사업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다.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수익성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재부에서는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남아 있는 것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의 비대상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조금 더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협조적일 것이냐, 이 또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기대보다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전공대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2,600억 원의 규모를 이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립대학인 한전공대에 이렇게 발전기금의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는 전라남도나 나주시의 재정 자립도 문제죠.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32%밖에 안 되고 나주시가 29%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최하위 수준인데,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것도 대통령 공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1,000억 원이라면은 이거 대단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나주시 같은 경우는 더 많죠. 1,600억이면. 물론 한전공대가 나주로 들어옴으로써 나주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제 전라남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전라남도의 이야기처럼 미래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100%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자치단체의 부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전공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포항공대를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을 포항공대로 삼고 접근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근데 포항공대는 아시다시피 포항제철에서 100% 투자해가지고 만든 대학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지원 없이 그 포항제철의 그 힘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공대도 이야기 나올 때 처음에 한전에서 100% 다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광주하고 특히 이제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남이 통 크게 이 지원금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과연 이걸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대통령 경학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극복을 해서 한전공대 타이틀을 한전이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출연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학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빨리 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이걸 맡길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서요. 이건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전공대가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목포와 영암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이제 1년 연장했습니다. 목포와 영암이 이렇게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목포와 영암이 2018년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그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각종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안에 고용보험 피고용률이 그 피보험자 증가율이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또는 낮아졌느냐에 따라서 연장이 되고 연장되지 않고 이런 그 잣대가 되는데요. 전국 평균이 2.22 정도의 증감률을 보이는데 목포와 영암은 2.72의 증감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기 때문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연장이 불가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2.7이라는 비율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고용률, 희망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단기 고용률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고용률이 높아진 것처럼 이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수치상으로 지표상으로만 고용이 좋아졌다 하는 이런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필이 됐고, 그러면서 실제 지역 경제는 아직 그런 위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요번에 고용 위기 지역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건 고용이라고 하는 건 경제 지표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남 지역, 특히 이제 목포하고 영암 지역이 일시적인 어떤 단기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1, 2월 달 고용 지표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호남권이 기본적으로 작년 1, 2월 달에 비해 올해 1, 2월 달이 고용자 수가 38,000명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제조업 분야는 고용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자영업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단기 고용률로 인해서 나오는 공공 서비스 분야, 이 부분은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회사 다니던 영암이라든가 목포는 특히 이제 조선산업인데, 조선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3개월짜리 공공근로로 가시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역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고용위기 지역에 작년에 8군데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8군데 다 그대로 재지정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물론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대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투여했지만 그게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용 위기 지역은 물론 지역에는 새로운 어떤 고용의 활력을 제고해주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준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그 뒤집어 보면 그만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용 위기 지역을 빨리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생활안정자금이 지원이 된다던가 또 실직 수당이 지원이 된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그 고용유지 비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세금을 좀 유예해 준다거나 이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고용을 좀 더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좀 더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마 목적이고 그 원하는 효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효과가 제대로 못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측면이죠. 네. 네, 이제 고용위기 지역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건 기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용위기 극복이라는 이제 과제들이 남겨졌습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고용위기는 이런 예산 지원으로 극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목포와 영암의 그 구조는 조선업에 기대고 있고 가장 큰 원청이 현대사무중공업입니다. 이 현대사무중공업의 그 수주 현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이제 휘청휘청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노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수주 현황이 좋아져서 경기가 좀 더 회복되고 그런 것은 같은데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황기에 이 지역을 떠났던 경남 지역이나 또 거제로 떠났던 노동자들이 이곳의 수주 현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낮은 단가 때문에 그 협력업체들이 임금 수준을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업체들이 지금 구인 광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낮은 단가의 외국인 노동자로.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같이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돌아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음식점도 가고 또 옷도 사러 가고 시장에도 가고 이래야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는 것인데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또 행정이 같이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이런 지금 고용 위기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있는 기간 연장을 계기로 실질적인 고용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한중공대 개교 목표까지는 3년도 채 남지 않아 빠듯한 시간에 해결 과제는 산적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목포 영암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으로 인한 재정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